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기사 강의를 맡은 양지호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기사 시험이 어떤 건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 다 알고 계시는 그 교재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사 카페 안내해드리고, 동영상 강의 진행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니다.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접니다. 안경 안 썼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네.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다 핸드폰도 있으시고 PC도 다 있으실 텐데 검색창에 쳐보죠? 제 이름 치시면 됩니다. 뭐 바둑 두시는 분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 제가 아마 맨 앞에 나올 겁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뭐 책 쓴 거부터 시작해서 쫙 다 나오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대학교 도시공학과에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다 학기가 있죠? 이게 진짜죠.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하게 경력도 있어요. 인천교통공사에서 교통직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에 연수원에서 전임교수 했었고, 한양대학교에서 연구교수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천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저 학위 논문은 이제 독착 분포와 버스 정류 시설을 고려한 도시보교차로 좌회전 및 유턴 효율화 연구 이렇게 있는데, 뭐 너무 길죠. 그렇지만 뭐 분포 공학 관련된 논문이고, 또 석사 쪽은 이제 관광교통수단 요금, 경제 쪽 논문이었죠. 그래서 계획과 공학을 두루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 좀 탔고요. 책이 좀 있죠? 그래서 교통 분야에선 좀 책이 많지 않은데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올해 이제 교통기사 책까지 해서 매년 이제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기사 시험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을 하고요. 시험 일정이 보통 연간 이제 1, 2, 3, 4회 중에 1, 2, 4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만 실시한다는 거,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3회 때 막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름이죠. 한참 8월, 9월쯤에. 그때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기사도 마찬가지죠. 교통기사도 마찬가지로 도시기사, 교통기사 다 3회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좀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1, 2, 3, 4 다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접수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하고요. 발표는 합격자 발표 9시에 납니다. 이 수수료가 있어요. 19,400원에 또 실기는 22,600원 돈 준비하셔서 접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보면 이런 거 다 사이트 같은 데 다 나와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목, 계획, 공학, 시설, 개론, 도시계획개론, 그다음에 교통관계 법규, 교통안전 이렇게 6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실기는 교통 운영 및 관리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1, 2, 3, 4, 5, 6교시 중에 1, 2, 3, 6교시 정도, 4, 5교시를 빼고 계획, 공학, 시설, 안전 정도가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계획과 공학의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1, 2교시를 잘 공부를 해두시면 또 실기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검정 방법은 실기가 객관식 4지 태기형이고 과목당 20문항씩 돼 있고 시간은 30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객관식 4지 태기형이 문제은행이라는 거예요. 문제은행. 문제은행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정해진 문제가 몇천 문제 해놓고 거기서 계속 돌려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딱 외워놓으면 다음 문제에도 똑같이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필기 책 같은 걸 달달달달 외우시면 필기는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기인데 실기가 필답형 2시간 30분 돼 있어요. 근데 필답형이 뭐냐 하면 주관식을 푸는 겁니다. 주관식이죠. 주관식. 이게 이제 필기 시험하고 실기 시험의 가장 큰 차이고, 주관식에서 그냥 서술형으로 쓰는 것도 그냥 어려운데 계산 문제가 있어요. 계산 문제,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써서 해야만 하는 이거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 막 쓰고 이러는 거, 이 X승 뭐 이런 거 손으로 계산 못 하죠. 이런 공학용 계산기 써서 2시간 반 동안 약 25문제 정도의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게 실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만 합격하시고 실기를 통과 못 해가지고 2년 동안 그 유효기간이 있죠. 합격하게 되면 필기를 합격하고 다음 2년 내로 이 실기를 합격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필기를 다시 봐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실기를 6번을 다 통과를 못 해가지고 다시 필기를 보는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기사는
실기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기 시험을 볼 때 이미 공부를 실기에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기 때 좀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 실기 시험이 또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실기 시험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실기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 기간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요. 한 달 동안 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리고 합격 기준은 필기가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이고 과목당 40점 이상이 이제 꽈락이죠, 이게. 꽈락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40점만 넘긴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과목을 40점을 맞았다 그러면 다음 과목에서 80점 이상 맞아야만 평균 60점이 돼가지고 합격을 하는 거죠. 그죠? 40, 50, 40, 50, 40, 50 이렇게 맞으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100, 100, 100, 100, 30, 100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불합격.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실기는 100점 만점 해가지고 60점 이상인데 이게 6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25문제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러면 한 문제당 보통 4점 해서 100점이 된다는 얘기인데 60점이면은 60 나누기 4 하면 하나 15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0문제를 틀려도 합격이라는 얘기인데 10문제만 틀리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죠. 교통기사 시험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진로 및 전망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진로 및 전망들인데 뭐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 교통기사 시험의 진로는 제일 많이 여러분 가시는 것들이 첫 번째로 교통시설직 공무원이에요. 경기도하고 경북에서 뽑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시설직 공무원은 정규 공무원이죠. 그래서 9급으로 들어가는 시험들이 요새 시험을 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 여러분 많이 아시죠? 도로공사 공사 중에서 규모가 꽤 큰 공사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교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곳이 도로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공무원 시험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교통경찰 특채죠. 제가 이건 따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고 영상 강의까지 찍어놨죠. 교통경찰 특채는 1년에 한 번 정도 뽑고요. 지금 또 뭐 매년 뭐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보통 30명, 평균 30명, 3, 40명 정도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필수 자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시설직 공무원이나 한국도로공사나 교통경찰 특채 같은 경우는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기사라는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있냐 없냐가 응시 자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기사 시험 꼭 합격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교통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제가 안 써놨습니다만 저게 있어요.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설계사죠, 설계사. 일본 무슨 큰 설계사들 보면 건화, 도화, 유신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이제 큰 엔지니어링 회사들이고 종합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토목도 하고 도시도 하고 교통도 하고 막 그런 회사들이고 또 단종 해가지고 또 교통만 이렇게 하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도 교통기사 필수 자격은 아닌데 교통기사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사 한 명에 기사 4명을 데리고 있어야만 그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 그 직원들이 기사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투찰하기가 수월한 거죠. 그 다음에 가산점이 부여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이제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 두 회사들이 이제 5% 가산점을 주고 있고 대구도철 같은 경우도 가산점 5%를 주고 있습니다. 가산점 5%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100점 맞은 사람이 105점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산점 없는 사람은 100점 맞아도 합격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가산점 5%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서 접수 어떻게 하느냐? 접수 기간이 뜹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이죠, 큐넷. 큐넷 여기 큐넷. 큐넷. 이거 저기 검색창에다가 그 뭐 교통기사 치면 딱 뜨죠, 바로 큐넷이. 그래서 당연히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등록해 놔야 돼요. 그래서 접수할 때 뭐 이렇게
번잡하게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사진 다 등록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험장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서울 사는 사람인데 그 시험날 그 오후에 뭐 결혼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남 진주에서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경남 진주 시험장에 가서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접수를 그러니까 그 시험장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팁이 하나 있는데, 요 그 시험장을 선택하실 때 그 접수를 하실 때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기사는 TO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 시험장의 교통기사 그게 그 자리가 딱 차면은 접수가 불가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시험 보고 싶으면 미리미리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서 뭐 멀리까지 또 가서 시험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팁은 미리 한다. 미리. 그다음에 수험상 통보는 이제 수험 일시와 장소 이제 접수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문자 알람 오죠. 그다음에 본인이 신청한 수험 장소와 종목의 수험표가 제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일 날은 입실 시간 8시 반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면 시험 못 봅니다. 네. 그다음에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 흑색 사인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검은색 볼펜을 많이 사용하죠. 네. 그래서 자신이 잘 쓸 수 있는 걸 쓰시고 문제는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색깔을 막 바꿔가면서 쓰시면 안 돼요. 네. 부정형입니다. 수험표, 신분증, 필기도구는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 이건 필기시험이죠. 실기시험엔 뭐가 추가됩니까? 공학용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 인터넷 ARS 접수지사에 다 게시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필기 합격하게 되면 이제 실기시험을 봐야 되는데, 실기시험 볼 때는 자격을 심사를 해요. 예, 교통기사도 역시 서류심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사무 응시 자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공학과를 졸업한 4학년생이 맞는지, 교통공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생이 맞는지, 최소 자격이죠. 예. 그다음에 전공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자격서류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문의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거 기사 자격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예,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대충 확인해 드릴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건 뭐겠습니까?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네, 제일 빠르고요. 빠르고 정확하죠. 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8일 이내에 이거 서류 심사를 받으셔야 되고, 이거 졸업증명서, 뭐 경력증명서 이런 거 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이제 접수 가능하게끔 이제 활성화가 되죠, 사이트에서. 네. 그래서 그게 적합 처리되면 이제 실기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실기 접수는 합격 예정자 발표일로부터 4일 동안 해요. 오래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필기 합격이 딱 뜨면 바로 가가지고 서류 심사 받고 바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교재 소개해 드릴게요. 예, 책은 뭐 다 아시는 거라서, 예, 그 네이버에 교통기사 치면 교통기사 치고 카테고리 책으로 딱 선정하면 바로 메뉴에 딱 뜨죠. 늘. 예, 그 책입니다. 그 책. 예, 제 이름 써 있는 책. 네. 그리고 이제 현존하는 기출 문제를 총망라했죠. 네, 그죠? 예, 교통기사가 시행되고 난 이후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고요. 예, 최근 기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출문제 모두 취합해서 해설하고 있고, 최근 기출문제 및 상세 해설까지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상세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이후가 상세 해설들이 나와 있죠. 네. 네, 다음 빈출순 정렬로 집중도 향상되는 부분 보겠습니다. 빈출순 정렬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많이 나온 게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교실별로 많이 출제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의지가 불타오르지만 나중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졸고 있죠, 이렇게. 예, 영상 강의 틀어놓고 졸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이게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습 효과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많이 출제된 중요한 것들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해 나가다가 나중에 시간 없어서 못하거나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했는데 머리에 안 남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도 합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빈출순 정렬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집중력 살아있는 학습 초반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들을 학습하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직업이 아니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유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직장인분들은 어떡합니까? 직장인분들은 야근하고 집에 오면 10시 넘죠? 예, 12시 넘어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죠?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거 책 1단원부터 시작해서 뭐 몇십 단원까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딱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네. 학습효율 극대화를 위해서, 또 혹은 집중력이 살아있는 학습 초반기에 가장 많이 나온 문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빈출순 정렬이 꼭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카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페는 도시교통인의 모임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교통기사 카페였는데, 예, 이제 도시교통인의 모임을 바꿨어요. 이제 도시 쪽도 제가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기사도 이제 관련돼서 계속 이제 하려고, 예, 이름을 도시교통인의 모임으로 바꿨어요. 영어는 안 바뀌더라고요. 트래픽 엔지니어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교재 오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거기서 오류가 있다 없다 판단을 해서 또 해드리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해서 또 정오표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기 전에 미리 카페에 한번 가보셔서 회원 가입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정오표 사항들 뭐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신 다음에 학습을 쫙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답변 게시판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면 저뿐만 아니라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또 거기 있죠. 그래서 딱 보고 답변 달기를 또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다, 이거는 맞게 푸셨다, 이거는 정오표에 있는 거니까 확인해봐라, 이렇게 다 안내를 서로 해줍니다. 이렇게 상생하는 거죠. 네. 질문 답변 게시판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제가 동영상 강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만나서, 예, 과외처럼 이렇게 하는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 다 하고 있고, 도시교통 분야의 취업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이나 뭐 도시공사, SH공사, 또 뭐 요거 시설직 공무원, 경찰 특채, 서울교통사 다, 예, 우선 교통이나 도시 관련돼서 공채가 딱 떴다 그러면 이제 바로 가서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 제가 그래서 제 블로그 또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제 이름 쳐서 들어가면 또 블로그가 있어요. 네, 블로그 양재호의 도시교통이라고. 도시교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트는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었으니까 뭐 거기 참고하시고, 여기 가셔서 이제 이웃 추가해 놓으시고, 제가 이제 공지 같은 거 올리면 또 보시면 되고, 제가 물론 카페에도 다 이렇게 링크 걸어서 보실 수 있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취업에도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예,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진로 관련돼서 이제 교통전공에서 뭐 해먹고 삽니까? 어디 회사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런 거 판단하시기 어렵죠. 그래서 진로 세미나도,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봅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제 새롭게, 예, 이론편과 최근 기출문제 해설편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편은 이론만 6개 과목을 쫙 강의를 딱 해드립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것만, 예, 이론을 집중적으로 해설을 해드리고 있고, 최근 기출문제 해설편은 필기편과 실기편으로 구분해서 강의가 되고, 1번부터 120번까지 딱 강의하면 그게 1회분이죠. 네, 그래서 그거 1년치다 그러면 3회분이 있는 거죠. 360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일체를 상세하게 해설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해설해드리면서 또 어떻게 풀어야 된다, 요거는 계산기를 뭘 누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실전 노하우를 또 전수를 해드리고 또 다 해설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통기사 오리엔테이션 해봤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사 응시하시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기사 오리엔테이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